이제 문화 격차 해소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삶의 질, 생활문화, 이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이 얘기는 아까 초반에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 문화예술 지원보다는 지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삶의 질 제고에 훨씬 더 방점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예술인 지원으로 따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술의 복지법도 많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은 그야말로 순수 창작보다는 지역민들의 보편적인 문화예술의 삶의 질의 향상에 더 큰 방점이. 그러니까 문화예술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냥 구름에 떠다니는 듯한 뭐 너무나 당연한 독자니 가운데 토막 같은 얘기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절대 이 지역의 진짜 문화적 삶이 향상되지 않고 향상되기가 어렵고 지역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닿아야만 우리 지역이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번에 우리 지역이 정말 이거 못하고 있네. 분발에 지역문화 지표라고 하는 걸 개발하자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이제 지역문화 지표를 한번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냈더니 뭐 사방에서 이 반대와 이 왜 그런 시작을 한 이유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지원하는 지원 액수는 적어졌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손 놓고 있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반적인 평가도 해야 되고 어디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점점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떤 식으로든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를 하고 또 재원이 모자르면 아까 이제 문화예산 2% 기재부 아무리 문화예술 문체부가 막 문화가 중요하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기재부에서 예산 무슨 문제가 있는데 뭐가 안 되고 있고 하는 기준을 갖고 가서 안 되고 있는 이런 자료를 문체부가 갖고 있자라고 해서 저거를 만들자고 했고 그래서 처음에 2013년도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한 거였는데 이때는 처음에 그 기초지자체만 대상으로 했고 이때까지는 지역문화 무슨 지역과 관련된 데이터가 전부 16개 시도 단위로만 모여졌어요. 그러니까 16개 시도 단위로 모여지니까 16개 시도라고 하는 이런 광역 단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하고 너무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데이터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해봤자 여기 뭐 달서구나, 중구나 이런 좀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광역의 구도 다 들어가고 대구도 이제 들어가서 대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그 자료를 이제 오늘 발표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자 모든 지역에서 그냥 나름대로 지역문화 관련된 걸 조사를 해서 연구도 해가지고 보고서도 만들어내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거가 지금 중장이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촌 쪽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어떤 먹고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문화예술 향유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그 지원 대상은 제가 보니까 광역시가 아니고 기초단체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이 대구의 수성구라든가 남구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기초단체에서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기본법이 이제 상위법이 됩니다. 교육법이 있고 대학 초등학교법이 있듯이 이제 문화기본법이 있고 그다음 문화예술교육법,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죠. 문화융성, 생활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간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안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처럼 여러 문화융성 안에 3대 전략이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 두 번째가 문화예술진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와 산업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지원은 하나입니다. 10개 과제 중에서. 나머지 잘 보면 알겠지만 문화산업과 그 다음에 모두가 누리는 문화 이쪽으로 큰 축이 잡혀서 간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또 우리가 뭐냐면 어느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 같은 것도 문화 전문가들이 기획자라든가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평생교육, 사회교육에서 국민재산법에 관계없이 지금 이러한 문제는 그러면 세계를 만든다면 시스템을 그러면 1년이나 문화융성이라는 것은 결국 생활문화,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지표로 어떤 문화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지역문화진흥법의 발표와 관련해서 지역문화 정체성을 조금 전에 그 기관이 왜 거기로 문화원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고 문화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거 생활문화 확산시키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그 양성에 굉장히 방점을 본인이 문화예술회관을 잘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뜻을 갖고 정말 우리가 해보겠다고 경합을 해서 오늘도 이제 우리 최미아 논설시장께서는 이화미술관이라든지 안 그래도 유승아 박사님은 우리 기재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우리 대구시청 유용할 필요성도 또 제3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문화관광부가 계속 해오고